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서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요즘 정말 어수선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중앙당 해체라는 파격적인 쇄신안을 들고 나오면서 당내 곳곳에서 또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TV조선 출연한 김성태 권한대행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들 지금 당 상황으로는 이걸 구성원들이 큰 반발 없이 이렇게 치러나가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죠. 일단 제 소신과 의지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께서도 이제 이 보수의 위기, 엄격히 말해서 보수의 위기를 보다는 자유한국당의 위기죠. 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든지 다 해야 된다. 그런 심정의 진정성은 이제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예. 네, 김성태 권한대행 쇄신안 발표하고 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가 좀 더 시끄러워진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이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은 어제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외부의 인사를 모셔와서 혁신 비대위를 구성해서 그 외부 인사에게 전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당명 개정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구태청산 TF를 또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 안팎에서 월권 아니냐, 또 어떤 이 헛다리 짚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재선 의원들 한 22명 정도는 이렇게 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좀 반발도 좀 터져나오고 있어서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성태 권한대행의 당 해체 선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권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보여주기식 이벤트 퍼포먼스 이제 좀 그만하자고요. 일정 부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가 좀 그건 월권을 하는 거예요. 무슨 2년까지 자기 마음대로 건드리려고 하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고민해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책임을 누가 누구에게 묻기는 당내에서는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자, 당내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이 내놓은 중앙당 해체, 외부 인사 비대위 카드 쇄신안, 실효성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처음에 뉴스에 중앙당 해체, 당 해체 이래서 한국당 해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면 중앙당 슬림화를 이 중앙당 해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실효성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김성태 직무대행이 한 저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한국당의 혁신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할 때 혁신의 과제로 검토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긴 하지만, 저게 지금 이 보수 세력이 제기하고 자유한국당을 창조적 해체 수준으로 완전히 새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것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일정 부분 그러니까 월권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월권 부분은 김성태 권한대행이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혁신 비대위를 구성해서 정권을 주겠다. 그러면 거기서 논의하는 게 맞겠죠. 혁신 비대위는 구성을 해놓고 이 부분은 내가 하겠다. 그 혁신 비대위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그런 식의 그 제한된 혁신 비대위원장을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점에서 월권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수순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괜찮은 야당이 있어야지 선진국가인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좀 좋은 야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단 선거에서 엄청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후 예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깥으로도 패배가 있지만 안으로도 아주 복잡하고 이제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극약 처방을 쓰긴 써야 돼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외부 인사를 영입한 게 옳을 것 같다라는 것은 저는 그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좀 자유한국당 자체 내에서 무엇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차피 지금까지 경험을 봐서는 숨어있는 계파나 서로 간에 반목하는 이렇게 3, 4, 5가 너무나 많아요. 자유한국당 안에는. 그래서 자체 내에서 무슨 공론을 해서 의견을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유권자들이 이제 답을 줬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들어온다. 근데 또 문제는 외부 인사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벗어난 어떤 그런 것이 맞아 떨어지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위기를 저는 벗어난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야기 중에서 뭐 방금 이야기 나온 대로 중앙당 해체라는 것은 말 장난이고요. 하나의 방법 중에 분명히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맞긴 맞아요. 그러나 굳이 하나를 제가 받아들인다면 외부 인사의 영입을 정말 아주 누가 봐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또 인사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치권에도 인사가 만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찾는 작업, 뭐 그런 것들이 한국 자유한국당한테 매우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당 수습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초선 의원 하면은 뭔가 신선함도 있어야 되고 또 소장파적인 그런 느낌도 있어야 되고 또 존재감도 있어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초선 의원 또 비례대표 의원들의 존재감은 사실 미비했던 게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바른미래당은 그래도 좀 1박 2일 워크숍도 가고 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용한 가운데 빠르게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비대위를 구성을 했죠.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제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은 1박 2일로 경기도 양평으로 이제 워크숍을 가는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계 재편과 관련된 이런 대처법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중요한 것이 이른바 노선과 이념을 앞으로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난상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왜 유승민 전 대표가 패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정책성 논란이 근본적인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이른바 중도 개혁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개혁 보수의 길을 갈 것이냐 그동안에 계속 논란이 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상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 봐서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불참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또 내용 있는 어떤 토론이 되겠느냐 하는 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청와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선거 승리의 공을 청와대 비서진과 또 내각에 직접적으로 돌렸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혼자서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면 그것은 함께한 우리 청와대 비서실이 아주 잘했다는 뜻이고 또 함께한 우리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 잘했다는 뜻입니다. 자, 대통령께서 청와대와 내각을 칭찬하면서 여당은 별도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근데 선거라는 게 당연히 당 중심으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당이 잘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많이 섭섭할걸요? 많이 섭섭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청와대 관계자가 이거 선거는 당이 하는 거니까 그걸 전제하고 한 거다라고 하지만 아니 정치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 칭찬하고 내각 칭찬했는데 그전에 이번에 당이 참 고생이 많았다 한마디만 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당이 선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자칫해서 말이죠. 이거 청와대가 잘하고 내각이 잘해서 선거 이겼다 그러면 선거 정치 개입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을 자꾸 이렇게 특집 잡듯이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대목에서 당을 앞세워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좀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뭐 당이 집권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정말 이 흔들림 없이 이 앞으로도 좀 잘 해달라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원안이 아니었던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실장님 실명을 몇 분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고 뭐 이낙연 총리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명을 했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거명 안 된 분들 입장에서는 또 섭섭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해석. 나는 당 대표인데 뭐 나는 원내 대표인데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역시 뉴스는 여러 각도에서 이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굳이 왜 그 내각을 칭찬했을까? 어쩌면 뜬금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당은 뭐 고생 안 했다는 소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선거에서 이겼지만 지금 청와대보다도 특히 내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뭐 소폭 개각 내지는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격려의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는 깔려 있다고 보고요. 굳이 제가 이제 뭐 꿈 대신에 해몽이라고 말 대신 제가 말 해석을 갖다가 좀 장악하게 한다면 저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뭐 통합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그 특히 대통령이 강력하게 국정을 운영해라. 뭐 적폐청산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거의 승리는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내각과 청와대한테 저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덩달아서 그렇게 하면은 문화혁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정당을 언급 안 하신 것이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보고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지금 뭐 마침 당 대표 선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일방적인 승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당내 저는 토론 내지 경론이 저는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로서 굳이 대통령이 여당을 칭찬하는 것 저는 오히려 더 오만이라고 보고요. 좀 비껴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지금 박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100%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런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이거 자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굳이 그래놓고 여당이 빠졌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부연 설명을 해주잖아요. 저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언론들이 이제 또 저런 식으로 몰고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하면 언론이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미리 다 예상하고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이고 저는 뭐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 발언 관련해서는 사실은 다른 대목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칭찬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참 고생했고 내각이 참 잘했다 칭찬하면서 오늘까지는 뭐 기뻐해도 좋다 이랬어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정말 더 이 국민의 이번 이 지지를 더 무겁게 생각하고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겸손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더 겸손해야 된다, 더 국민을 어렵게 알아야 한다는 이 메시지가 나온 그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집권 20년 180석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참패를 해서 무릎 꿇은 한국당 의원들한테 비아냥대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뭐 헐리우드 액션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보고 더 겸손하고 더 국민을 무겁게 알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집권당의 주요 지도자들은 대통령의 그 워딩에서 보면 아주 오만한 태도들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들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부각시켜야 될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과 뭐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될까요? 최근 뭐 야권 일각에서 민주당과 뭐 평화당, 정의당 연정 가능성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 가능성 0%다 이렇게 일축을 했어요. 그 추미애 대표의 저 말 앞에 이제 달려 있는 말이 있죠. 제가 재임하는 기간 중에는 0%다. 저는 뭐 저희 그 문맥만으로는 저 얘기가 맞습니다. 어차피 이제 추미애 대표 임기는 8월 26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뭐 어떤 연정이라는 부분이 구체화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재임하는 기간 중에는 0%다라는 저 자체는 맞는데. 이제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최근의 여권의 흐름 이런 것과 이제 맞물리면서 저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대통령도 얼마 전에 그
이른바 총리 추천제,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총리 추천제를 했다면 이낙연 총리 같은 그런 좋은 분을 모실 수 있었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등등의 내용들 속에서 결론은 어떤 친여 성향 이 정당들,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등등과의 어떤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특별히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당에도 일정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또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그런 맥락에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연정 가능성 0%다. 그러면은 그 상대편인 뭐 평화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도 우리도 0%인데 왜 그러냐. 뭐 기분 나쁘니까 당연히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신감이 넘치다 보면 사실 그게 굉장히 오만으로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미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죠. 저는요. 예. 지금 이제 추미애 대표가 뭔가 원칙을 알고 저렇게 이야기했다면 예. 0%라고 이야기했다면 저는 100% 옳은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연정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 정파 내지는 정당이 책임지고 할 만큼 지지 세력과 득표를 얻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연정을 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연정,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20석이 안 된 의석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법안을 통과를 못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협치와 다른 차원에서 연정을 만약 해냈다면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지금도 의석은 부족하지만 어쩌면 국민들이 그럼 책임지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라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연정과 책임 정치를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정이 불가피할 때는 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책임지고 뭐 일방적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굳이 연정의 조건은 아니다. 예. 책임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운영하라는 것이고, 다만 다른 차원에서 이제 저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하나를 덧붙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유정현 앵커께서 이제 주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야당과의 협치는 예. 야당이 주장한 무엇은 반드시 존중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즉 협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매너이자 그렇죠. 매우 중요한 맞습니다. 수단이거든요. 예. 그거 없이 한 의석에서 한 300명이 모여서 무슨 정치를 한다는 것이죠. 존중 없이 협치는 불가능하죠. 예, 저는 그게 이제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협치의 그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정은 일테면 민주평화당이건 정의당이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와 연정을 한다 그러면 그 소속 정치인이 내각에 참여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각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연합정부라고 하는 말이 연정 줄임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합정부가 되려면 그게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상징적으로 내각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협치죠. 사실상 공동 책임을 지는 공동정부론 같은 거니까. 근데 지금이 그 연정을 할 때냐, 제일 낮은 수준의 협치도 못했는데, 예. 이 제일 낮은 수준의 협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안별로 입장이 다르지 않을 때 예.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당이 끊임없이 다른 야당들한테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열어놓는 거거든요. 예. 이런 낮은 수준의 사안별 협치를 하다가 신뢰가 쌓이면, 그리고 맞습니다. 국민적 평가가 쌓이면 예. 그러면 우리 연정까지 한번 가보자고 욕심낼 수 있어요. 믿음이 생겨야죠. 예. 근데 지금 협치도 지난 1년간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예. 갑자기 연정 얘기를 집권당 대표가 저렇게 꺼내놓고서 0%라고 하니까 아까 이 유앵커 말씀하신 대로 아니 정말 우리가 언제 연정하자고 그랬냐, 우리가 언제 저 국무위원 장관 자리 달라 그랬냐, 예. 야당 쪽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것은 추미애 대표가 오버를 한참 해도 많이 한 것이다. 제가 6.13 선거 직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간 하지 못했던 협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데 오히려 저런 추미애 대표의 과한 발언이 낮은 수준의 협치까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앞으로 협치가 잘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교수, 소정섭 국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